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5년이었잖아요. 지금 2심에서 6년 구형을 맞았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 변호사와의 이 관계에서 분명한 물증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검찰 측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가 주장하는 것은 왜 물증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 자기가 말하는 진술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진술이 너무 허술하고 물증이 정확하기 때문에 물증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떼기가 지금 안 먹힌 거죠. 예, 여기도 뭐 이번에 변호사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전관 변호사들이 전부 다 투입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물고 늘어지기 작전으로, 뒤집기 작전이죠. 일단 잡아떼기 작전 이런 걸로 나갔었는데, 지금 검찰 측에서는 전혀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장외전을 했잖아요. 판사를 급박하는 그런 이제 시위를 많이 했었죠. 이때도 조국한테 하던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반은 했었어요. 엄청나게 했었어요. 이때도. 그랬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좀 역풍을 맞은 그런 분위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 더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래요. 온라인 조작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또 총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식의 범죄는 더 이상 저지르면은 안 되고, 저지르게 되면은 정말 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사람들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구형을 내린 것 같고, 또 오히려 1년이 더 늘어난 것을 보니까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1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좀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 전부 다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아마 청와대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조국은 보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아주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뭐 이렇게 자기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의의 사도인 양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낱낱이 하기에는 너무나 구차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아주 그 구차한 것을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쿨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늘 외치던 그 정의는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대로 그렇게 하나도 죄가 없으면은 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미리 온갖 계산을 다 했겠죠. 재판에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박지원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밉상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한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박지원도 옛날에 재판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뭐 전혀 설득력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진중권이 드디어 이제 또 참고 참다가 자기 속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국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수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을 써낸 게 있다 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스펙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감상문 내용이 자기가 강의한 내용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황당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디가 아들이 아니고 정경심 엄마의 아이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진중권은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정의당에서 데스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반대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분명히 정의당도 그때 그 당시에는 같이 의견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항상 같이 맞췄잖아요. 그래서 조국도 무조건 수호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의당이 거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당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8,000명 정도가 빠져나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당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진중권은 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데스노트에 올리는 걸로 하자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진중권이 나서서 자기가 이제 쉴드 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는 정의당에서 바로 어겨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중권이 완전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탈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덕 불감증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쾌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잖아요. 정권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부실해가지고 너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거죠. 공지영이 또 진중권을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생의 선생이 맞나 네가 이러면서 이제 또 전혀 기사 내용하고는 맞지도 않는 그런 횡술수술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신문 기사화 됐던데요. 공지영은 정말 너무너무 닮았어요. 조국하고.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국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나를 사랑을 하는데요. 나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는 전부 다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나를 빛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게 행복을 추구하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여행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조국 같은 사람은. 예,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병이 되는데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가 되는 거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성격 장애자가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독재를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존재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나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국하고 공지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은 너무 잘 알아보고 이해를 너무 잘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모두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지금 현재 가족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필요하냐?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병이 깊죠. 심각하게 병이 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국도 그렇고 공지영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어디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병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장애라니까요. 진짜 심각하죠.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먹은 사람이 조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공지영은 지 성질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열받아가지고 누구든지 공격을 하는 상황이죠. 자기가 본 것이 분명히 옳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감히 누가 근데 이제 대깨문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공지영이나 조국하고 비슷한 정서가 많기 때문에 그게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나경원도 비슷하거든요. 자기의 성격 장애가 나경원, 조국, 공지영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너무 비슷한 수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큰 고난이 주어지면 안 되는데 워낙에 자기 애가 강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자리까지 일단은 갔죠. 그러나 더 큰 권한을 가지기 전에는 5천만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폭로가 되고 또 들켜가지고 신세가 처량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아마 나경원도 그럴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이.